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현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3살 때 미국으로 입양된 입양아로 지금은 한국 남자를 만나 딸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시나요? 저도 사실 기적 같은 건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인데 1년 전 겪은 일로 그 기적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미국으로 입양된 저는 부모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가족들은 저의 불의의 사고로 잃어버리게 되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전 40년 만에 저희 가족인 친언니를 만나고 큰 충격을 받고 맙니다. 행복하게 한국에서 살고 있을 줄 알았던 언니가 형부와 시댁 식구에게 종처럼 부려지며 학대를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받은 저의 충격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죠.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게 형부며 언니의 시댁 식구들을 아주 혼내주고 싶은 심정이니까요. 그냥 두문두문 부모님이 저를 예쁘다며 불렀던 단어들이나 저와 놀아주며 잘 웃던 언니인 사람의 모습이 생각이 나긴 하는데 그것도 또렷하지 않아서 그 기억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던 사연은 이랬습니다. 어느 추운 이른 봄 제가 시골 파출소 앞에 버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보육원에 가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3살이란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되었죠. 하지만 어린 나이에 입양을 가서인지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미국 생활에 나름 잘 적응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저희 양부모님은 이탈리아계 미국인 분들이셨는데 정말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저에게 정말 최선을 다하셨거든요. 양부모님은 제가 한국에 대한 뿌리를 잊지 않기를 바랬고 매우 힘든 일이었을 텐데도 어린 시절부터 한국어랑 모국에 대해서 따로 공부시키며 미국 입양 가족 모임에도 가입해 저를 위해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미국에 입양된 한국인 친구들도 만나 사귀게 되었고요. 그런데 제가 입양하란 사실 때문인지 저희 가슴 한구석에는 항상 아픔이 존재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누구인지, 형제자매는 존재하는 것인지, 제가 어디서 어떻게 살다 온 것인지 궁금했거든요. 게다가 저를 가장 가슴 아프게 했던 건 부모님이 저를 파출소 앞에 버리고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정확히 누군가가 저를 파출소 앞에 버리고 간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경찰들이 바로 볼 수 있도록 파출소 앞에 놓고 갈 수 있는 건 저희 부모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버려졌다는 그 생각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유색 인종이란 이유로 학교에서 늘 따돌림과 아이들을 괴롭힘을 당해야 했으니까요. 저보고 저희 나라로 돌아가라며 선생님이 보지 않는 곳에서 몰래 먹던 음식을 던지거나 때리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양부모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셨고 두 분의 응원과 사랑에 저는 씩씩하게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니 어쩌면 부모님이 저를 보육원에 보내야만 했던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양부모님과 함께 저희 부모님을 찾기 위해 한국에 방문했던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양부모님과 찾아간 제가 지내던 보육원에서의 답은 정말 처참하기만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누군지 찾을 수 없을 뿐더러 저를 파출소에 두고 간 것을 보면 버려진 것이 확실하다고요. 또 한 번 저는 다시 큰 상처를 입게 되었죠. 그러나 저에겐 저의 삶과 꿈이 있었고 저는 열심히 노력해서 제 꿈인 변호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되어 들어간 회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요. 남편은 저와 같은 변호사였는데 지금은 미국에 둥지를 들고 살고 있지만 한국에서 나고 자란 토종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만나 제가 알지 못했던 한국에 대한 문화와 미국과 어떤 차가 있는지 더 자세히 알며 배우게 되었죠.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살다 보니 제 나이가 어느덧 40대 초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남편과 아이를 키우고 변호사 생활을 하며 살다 보니 저도 나이가 들어서인지 어느 순간 조금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니던 회사를 정리하고 1년 정도 쉬기로 마음먹었죠. 그런데 그때 제 인생에 상상하지도 못한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제가 가입한 미국 입양 가족 모임에서 연락이 왔던 겁니다. 미국 입양어 관련해서 한국 연세에 초청을 받게 되었는데 갈 생각이 없느냐고요. 물론 큰 기대를 하면 안 되겠지만 한국에 가게 되면 아마 저의 유전자 등록도 하게 될 거고 그렇게 해서 가족을 찾은 사례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큰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저도 저희 부모가 그립고 찾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왠지 저희 가족을 못 찾을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등록까지 해놓고 가족을 찾지 못한다면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하는 모습에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먼저 그 얘기를 꺼내며 권유를 하더라고요. 여보, 한국에 가는 거 말이야. 그러지 말고 한번 갔다 와 보는 게 어때? 물론 당신이 무슨 걱정을 하는지 잘 알겠는데 우리 미리 앞서 걱정하지 말자. 그리고 가족들이 정말로 당신을 버린 게 아닐 수도 있고 창영 그렇다고 해도 피치 못할 무슨 사정이 있는 것일 수도 있잖아. 그리고 당신 나이대에 한국은 사실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도 많아서 드물긴 하지만 내 새끼가 같이 살다가 굶어 죽느니 부자 나라 가서 배불리 먹으며 행복하게 살라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입양을 보냈던 부모들도 있었거든. 이런 기회가 쉽게 오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뭐라도 할 수 있을 때 난 당신이 용기 내서 가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제 당신 혼자가 아니잖아. 나도 있고 예쁜 우리 딸도 있고 언제나 당신 편이 되어줄 가족들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남편과 양부모님의 응원 속에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며칠 동안 머물며 행사가 끝나기 전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유전자 등록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저는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미국에 돌아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연락을 받게 됩니다. 제가 유전자를 등록한 한국의 실종자 가족 지원센터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희 언니가 저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저희 언니가 유전자 등록을 해놓아서 쉽게 찾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였죠. 저는 그때 너무 놀라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평생 찾을 수 없을 거로 생각한 가족을 찾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실종자 가족 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언니와 연락처를 주고받고 처음으로 영상통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언니와 영상통화를 하자마자 그만 눈물을 왈칵 쏟고 말았습니다. 언니의 모습이 저와 너무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언니는 저를 보자마자 울며 이야기했죠. 연지야. 네가 정말 내 동생 연지가 맞니? 정말 우리 언니예요? 그리고 제 진짜 이름이 연지고요? 그래. 그동안 엄마랑 아빠랑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아? 너 잃어버리고 엄마랑 아빠가 얼마나 속상하셨는데 한순간도 널 잊은 적이 없어. 어떻게 그 먼 나라까지 간 거야? 그 먼 곳에서 혼자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나를 잃어버렸다고요? 내가 듣기로는 분명히 누군가 파출소 앞에 날 버린 걸
경찰관이 보육원에 데리고 간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부모님이 날 버린 게 아니었어? 언니, 부모님이 날 키우기 싫어서 버린 거 아니었어? 나는 부모님이 날 버린 줄 알고 얼마나 속상했었는데. 바보야, 너를 버리긴 왜 버려? 나도 그렇지만 부모님이 너를 얼마나 예뻐하셨는데 무척 사랑하셨다고. 언니 정말이야? 부모님이 나 많이 사랑했어? 단 한순간도 날 잊은 적 없었어? 그럼. 자, 이거 봐. 그렇게 말하며 언니는 제 앞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보여준 곳에 저는 그만 펑펑 울음보가 터지고 말았죠. 언니 손에 들려있던 것은 어린 저의 모습이 찍혀있는 저를 찾는다는 낡고 낡은 큰 현수막과 저희 가족 관계 증명서였습니다. 보육원은 먼 제주도까지 내려가 찾으면서 부모님도 나도 평생 너만 찾아다녔다고. 은지야, 사랑하는 내 동생. 언니, 나도 얼굴 모르고 어디서 사는지 모르는데도 부모님이랑 언니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너무너무 그리웠다고. 그동안 내가 가족들이 부모님이 나 버린 줄 알고 얼마나 내가 무서웠는데. 내가 얼마나 두려웠는데. 그제야 가슴에 응어리졌던 한들이 전부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언니가 저를 버린 게 아니고 저를 잃어버리고 찾고 있었다는 그 말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니에게 궁금한 거 하나를 묻게 되었죠. 그런데 언니, 이건 내가 잘못된 기억을 가진 건진 모르겠는데 혹시 밤톨이란 단어 기억나? 뭐 밤톨? 너 아직도 그 단어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엄마랑 아빠가 연지 너 보고 밤톨처럼 귀엽게 생겼다고. 우리 밤톨 불렀었어. 정말이야? 정말 부모님이 날 밤톨이라고 불렀어? 우와. 다른 건 생각이 안 나는데 부모님이 나한테 밤톨이라 부른 기억만 생각나서 난 그게 내가 너무 부모님을 만나고 싶어 만들어낸 가짜 기억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정말로 우리 부모님 기억이었어? 그런데 언니, 엄마랑 아빠는 어디 계신 거야? 나 엄마랑 아빠 빨리 보고 싶어. 언제야?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 사실 부모님, 언니 20살 때 돌아가셨어. 두 분 다 일하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셨거든. 그래서 그때 나는 학교에서 수업 들었던 상태여서 부모님 교통사고 났다는 소식에 병원으로 달려가서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두 분 얼굴 겨우 뵙는데 부모님이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널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몰라. 너 만나서 너 얼굴 보고 가야 한다면서 아직 할 수 없다면서 펑펑 우셨어. 엄마, 내 아빠. 그리고 저는 언니에게서 가족들이 저를 어떻게 잃어버렸던 것인지 그 사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고모가 저에게 맛있는 걸 사주겠다면서 저를 얻고 동네 슈퍼에 갔었는데 고모가 잠깐 한눈판 사이 제가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말로는 제가 엄마와 닮은 어떤 여자의 손을 잡고 따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엄마는 언니를 데리고 매일 아침 파출소로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저를 찾았다는 소식은 없는지 묻기 위해서요. 엄마는 10년 동안이나 그렇게 매일 파출소로 아침마다 출근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부모님은 사람들에게 제 사진과 이름이 담긴 저를 찾는다는 광고지를 돌리고
전국 방방곡곡 보육원을 돌아다니며 계속해 저를 찾으셨다고 합니다. 게다가 곁에 있지도 않은 저를 위해 부모님은 제 생일이면 꼭 제 생일상을 차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일 케이크 앞에 제 사진을 두고 부모님과 언니는 저에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며 저희 생일을 축하해 주었다고 해요. 어딘가에 제가 꼭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시고요. 그래서 부모님은 살았던 동네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 살았다고 해요. 건물이 허물어져서 집을 다시 짓게 되자 그 건물에 집을 사서 다시 들어가 사셨다고 합니다. 제가 혹여나 집을 찾아 돌아왔는데 두 분이 안 계시면 안 되니까요. 부모님은 동네에서 과일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손님들한테 항상 저의 사진 붙은 광고지를 나눠줬다고 해요. 그리고 일을 하다 쉴 때에는 꼭 가게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고 했어요. 혹시 지나가는 사람 중에 저를 발견할 수 있을까 해서요. 그래서 저도 비슷한 생각이지만 언니는 제가 저희가 살던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 시골 파출소 앞에서 발견된 것을 보면 아마도 누군가가 저를 납치해서 데리고 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다 키울 자신이 없어 저를 다시 파출소 앞에 버린 거고요. 돈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면 진작 저희 집으로 연락을 했을 테니까요. 언니는 결혼을 해서 한국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며 시댁 식구 모두 잘해주고 있고요. 통보가 동네에서 유명한 맛집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한국에 오면 꼭 한번 먹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오래되었는데도 언니랑 형부 사이에는 아직 아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언니가 자세히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애들로 표현하는 거 보면 아마도 형부한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하게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언니를 직접 만나기 위해서요. 그렇게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고 공항 입국장 출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파 속에도 또렷하게 들리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연지야! 연지야! 내 동생 연지! 멀리서 부르는 목소리에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바로 저희 언니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재빨리 그렇게 목소리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저희 언니가 어느새 저에게 다가와 저를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아, 내 동생 연지. 연지야,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너무너무 그리웠어. 아, 언니. 나도 보고 싶었어.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아, 현지야. 내 동생 현지. 이렇게 살아서 만나러 와줘서 정말 고마워. 네가 미국에 있는 것도 모르고 언니가 널 찾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언니, 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다려주고 찾아줘서 정말 고마워. 저와 언니는 한동안 서로를 끌어안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 동안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언니의 안내대로 부모님이 살았던 집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도 언니는 부모님과 제 생각을 하며 집을 정리하지 않았다고 해요. 집으로 들어서자 집안에는 가족 사진과 함께 어릴 적 제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느껴졌죠. 그런데 언니가 저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면서 어느 방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방문을 열어보자 어린 소녀가 쓸 법한 분홍색 가구며 침대의 인형들이 보였습니다. 연지야, 여기 네 방이야. 여기가 내 방이라고. 부모님이 어릴 적 너에게 해주진 못했던 거 다 해주고 싶다면서
네 방을 항상 예쁘게 꾸며놨었어. 언제라도 네가 돌아오면 지낼 곳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또다시 언니는 저를 데리고 어느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말하지 않아도 바로 알 수 있었어요. 그 방이 저희 부모님이 썼던 방이라는 사실을요. 방 안 부모님이 썼을 법한 것으로 보이는 손때가 묻은 가구들과 한편에는 저를 찾는다는 광고지가 한가득 쌓여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엄마와 아빠의 옷을 움켜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아, 엄마, 아빠. 그리고 언니가 저에게 중요하게 보여줄 것이 있다면서 TV를 켜서 어느 동영상을 재생시키더라고요. 저는 언니가 뜬 동영상을 보는 순간 눈물을 흘리고 말았죠. 영상 안에는 그동안 언니가 사진으로만 보여줘서 알고 있던 부모님이 움직이고 계셨으니까요. 오래전에 부모님이 비디오 카메라로 찍어 놓은 걸 언니가 제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볼 수 있게 동영상을 USB로 만들어 간직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동영상은 부모님이 저를 위해 남기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밤톨, 엄마랑 아빠가 물론 우리 딸을 분명히 찾을 테지만 사람 일은 혹시나 모르는 거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 딸, 우리가 엄마가 우리 언제 잃어버려서 정말 너무너무 미안해. 그래도 이거 하나만 알아줘. 엄마 목숨보다 우리 딸을 더 사랑한다는 걸. 연지야,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야 해. 엄마랑 아빠가 무슨 일이 있든 우리 연지 찾을 테니까. 사랑해 우리 딸. 연지야 아빠다. 우리 밤톨이 지금이면 고등학교도 들어가고 어엿한 숙녀가 되어 있겠지? 아빠가 우리 딸이 커가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게 많이 아쉽구나. 그래도 아빠 마음에는 우리 딸 연지가 항상 있어. 어디에 있든 이 아빠가 언제나 마음으로 같이 있다는 건 사실 잊지 말고 아빠 딸로, 엄마 딸로 씩씩하게 살아줘. 연지야, 정말 많이 보고 싶다. 아빠가 우리 딸 꼭 찾으러 갈게.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 사랑한다. 그래서 동영상을 보며 저도 이야기했어요. 엄마, 아빠, 나도 사랑해. 그리고 나 이젠 그 계속 찾아줘서 정말 고마워. 엄마, 아빠 말대로 나 건강하게. 아빠 딸로, 엄마 딸로 씩씩하게 살게. 우리 가족 다 같이 언제나 같이 있는 거야. 그리고 언니는 저에게 자신이 한 음식을 직접 해 먹이고 싶다며 음식을 해주었습니다. 엄마에게 배운 것들이라며 지금은 엄마가 돌아가셔서 할 수 없으니 언니가 엄마 대신 엄마의 손맛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면서요. 그런데 언니를 만나면서 조금 이상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언니가 저를 만난다고 차려입고 나오긴 했지만 몰골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걱정이 되어 언니에게 묻게 되었죠. 제가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해왔던 경험으로 결혼한 사람이 힘들어 보이는 이유는 보통 가정 문제 아니면 일이나 돈 문제 중 하나였으니까요. 언니, 그런데 언니 결혼해서 형부랑 사는데 별일 없는 거지? 정말 괜찮은 거야. 그건 갑자기 왜? 아니, 언니. 처음 봤을 때도 그렇지만 왠지 너무 힘들어 보여서 혹시 언니 집에 무슨 문제가 있나 걱정이 돼서. 그래. 그런데 나 아무 문제 없어.
가족들도 전부 잘해주고 또 남편도 얼마나 다정한 사람인데 그냥 내가 오늘 너 만난다고 너무 긴장해서 피곤해서 그렇게 보였나 봐. 그러니까 언니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렇게 저는 부모님 집에서 하루 정도 보내고 다음날 언니네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부모님 집에서는 저를 챙겨줄 사람이 없으니 언니 집에서 저를 챙겨줄 생각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전 그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언니네 집에 가서 얼마나 충격적인 일을 마주하게 될지요. 언니는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와 신우와 같이 살고 있었는데 언니 혼자 살림을 한다고 하니 조금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언니 집에서 형 보며 언니 시댁 식구들이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더라고요. 어서 와요. 우리도 같이 나가고 싶었는데 글쎄 연정이 이것이 동생이랑 단둘이 만나고 싶다고 우리를 같이 못 가게 하지 뭐야. 그래도 이렇게 만나니 반갑네. 맞아. 당신이 너무했어. 미국에서 변호사는 잘 나가는 처제 얼굴 좀 같이 보자니까 시사하게 혼자 가고. 안녕하세요. 저는 언니 신우이 되는 사람이에요. 언니한테 이렇게 잘 나가는 미국 변호사 동생이 있다니 믿기지가 않네요. 그러게 말이다. 잃어버렸던 동생이 이렇게 잘 나가는 변호사가 되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그나저나 애미야, 네가 하루 집을 비웠더니 집이 아주 엉망이다. 빨리 청소 좀 하고 사돈 배고플 테니 밥 좀 차려라. 그래 여보. 당신 어제 외복한 것도 우리가 특별히 허락해줘서 할 수 있었던 거 알지? 그 고마움을 한다면 빨리빨리 움직이라고. 알겠어.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언니, 나 배고프니까 빨리 청소하고 밥 차려주세요. 밥 차려줄 사람 없어서 언니 올 때까지 하루 종일 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저희 언니를 대하는 시댁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언니 시댁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느낀 거라 확실하진 않지만 꼭 저희 언니를 자기들 종이나 한여라도 되는 것처럼 부려먹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게다가 저희 언니가 없다고 집이 지저분하다는 것도, 신우라는 사람이 밥을 먹지 못했다는 것도 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집에 사람이 언니만 있는 것도 아니고 형부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한다고 하니 어떻게든 이해하면 이해하고 넘어가 본다고 하지만 가만히 보니 언니의 시모며 신우이며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는 것 같은데 자기들이 밥을 차려 먹고 청소를 하면 될 일을 저희 언니가 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시킨다는 것이 저의 관념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었거든요. 더욱이 저희 언니가 어릴 적 잃어버렸던 동생을 만나고 온 것인데 언니가 오길 기다리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게 가족들 모두 이기적이고 배려가 없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진짜로 저의 속을 뒤집히게 하는 일은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언니가 저에게 지네 방을 안내해주고 혼자 힘들게 방 청소를 하고 밥을 차려줬는데 언니는 집에 온 순간부터 쉬지 못하고 가족들 시중을 들며 계속 일을 했던 겁니다. 정작 가장 힘들게 일한 본인은 자리에 앉아 식사도 하지 못한 채요. 그게 이게 뭐냐? 너는 꼭 이렇게 음식을 싱겁게 하더라. 어머니가 저번에 음식 짜게 하면 건강에 안 좋으니 싱겁게 하라고 하셔서 그런 건데 많이 싱거운가요? 내가 아무리 싱겁게 하라고 했어도 맛은 있게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싱겁지만 간은 간간하게 되어 있어서 맛있게 말이야. 당신 우리 엄마 말을 잘 들었지? 어떻게 하나하나 엄마가 알려줘야 하는 거야? 이럴 때는 정말 당신 IQ가 의심된다니까. 좀 제대로 좀 하라고. 그나저나 사돈. 애미 저기 음식 솜씨가 별로 없어서 맛은 없겠지만 그래도 기분 상해하지 말고 먹어요. 그래도 내가 사돈 얘 열심히 잘 준비하라고 해서 마련한 음식이니까. 나 태어나서 변호사 이렇게 가까이서 처음 보잖아.
애미 이야기 들어보니까 미국에서 변호사에서 돈 다 아주 많이 번다며. 이게 맞는 편인지는 모르겠지만 곰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우리 며느리한테 이렇게 잘 사는 동생이 있었으면 잘해줄 걸 그랬네. 애미야, 너도 이제 일 그 정도 했으면 되었으니 앉아서 밥 먹어도 된다. 아이 그 전에 이거 불고기가 좀 식은 것 같으니까 다시 데워오고 물도 시원한 냉수로 좀 다시 떠오고. 그런데 처제, 어차피 처자는 변호사 일하면 다시 돈 벌 수 있을 테고 처자가 그동안 번 돈 어떻게 우리도 좀 나눠줄 수 있나? 그동안 우리가 처제 언니 걷어서 보살펴줬으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나 미국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서 처자는 돈도 잘 버니까 우리 가족 비행기표 좀 사주고 고급 호텔도 예약해서 관광 좀 시켜주고 그래줘라. 나는 그러면 할리우드 거기 꼭 가고 싶어. 거기 가면 나도 미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들 볼 수 있는 건가? 사돈이 미국에 불러져서 할리우드도 가고 라스베이거스도 구경하고 그러면 진짜 재밌겠다. 그러면 오늘 나 여행 가서 입을 옷 쇼핑부터 해야 하나? 세상에, 그러면 정말 좋겠네. 가족끼리 우선도선 다 같이 다녀오면 아주 재미있겠어. 아이, 사돈, 우리 미국에 관광 좀 시켜줘요. 그런데 사돈 왜 아까부터 음식은 들지 않고 가만히 있나? 음식이 입에 안 맞는 건가? 저는 분노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모든 것이 전부 파악이 되었거든요. 이제 보니 언니 가족들이 저희 언니를 자기들 종처럼 부려먹으며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언니의 남편이며 시댁 식구들을 잠깐 겪은 거지만 지금까지 행동으로만 봐도 모든 걸 알 수 있었죠. 그동안 언니 남편이며 시댁 식구가 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요. 언니가 형부와 시댁 식구들에게 당하는 일들은 저희 남편과 함께 보던 한국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제야 언니의 몰골이 좋지 않았던 이유가 전부 설명이 되었죠. 이렇게 가족들에게 종처럼 부려지며 학대를 당하고 있으니 언니는 점점 망가지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언니는 걱정할까봐 제가 괜찮으냐고 물어봤을 때 저에게 자기 사정을 숨기려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식탁에 차려진 밥상을 엎고 말았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나랑 농담해. 니들 그동안 우리 언니한테 무슨 짓 했던 거야? 니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밥 처먹고 있는데 우리 언니 혼자 청소하고 밥하고 니들 시중까지 들고 우리 언니가 니들 종으로 보여. 그리고 뭐 간을 간간히 하면서 싱겁게 만들어.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나보다도 한국말을 모르는 건가? 간이 간간한데 어떻게 싱겁게 만들어? 게다가 우리 언니 지금까지 종처럼 부려먹고 살았으면서 뻔뻔하게 양심도 없이 나한테 우리 언니 돌본 돈을 달라고. 우리 언니야말로 지금까지 니들 뒤치다꺼리하면서 돌보고 산 것 같은데 우리 언니가 그동안 니들 돌본 값 당장 내놔. 사돈, 지금 뭐라고 했나? 아니, 애미가 우리 집안으로 시집 왔으면 당연히 며느리로서 해야 하는 건데 왜 이러는 거야? 시댁 식구면 남편이면 전부 보양 잘하는 게 며느리로서 도리라고. 나는 미국 사람이라 공양이 뭔지 잘 모르겠고 네들이나 인간의 돌이나 잘하고 주둥이를 나불거려? 제 말에 순간 집안은 뒤집어졌고 언니는 저와 시댁 식구 사이에서 말리기 바빴어요. 다들 진정하세요. 제 동생이 미국에서만 살아서 한국 문화를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달라고요. 애미너 동생이 미국에 입양돼서 살다 왔다고 하니까 불쌍한 것도 있고 변호사라고 하니까 한 번은 참아주는데 다음은 없을 줄 알아라. 알겠냐? 언니는 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근처 공원으로 데리고 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했죠. 언니, 형부랑 이혼하자. 내가 도와줄게. 남편 친구 중에 한국에서 변호사 하는 친구 있거든. 내가 그 사람 소개해줄게.
내가 이혼할 수 있을까? 사실 네 형 보면 시댁 식구가 처음부터 나한테 그랬던 거는 아니거든. 그런데 내가 남편이랑 결혼하자 남편이면 시댁 식구며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혼하려고 했는데 남편 말로는 남편이 나한테 특별히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가정에 출시하지 않은 것도 아니라서 내가 아무리 원해도 이혼 못할 거라고 해서 그동안 포기하고 살았어. 아, 내가 그래도 자꾸 남편이랑 이혼하겠다고 하니까 남편이 자기 친구가 변호사라며 나랑 만나게 해준 적이 있는데 남편이랑 똑같은 소리를 하더라고. 절대로 남편과 이혼이 안 된대. 그리고 지금은 내가 남편 만나기 전에 젊은 시절에는 일을 해왔다지만 특별한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고 남편과 이혼하면 뭐 먹고 살지 그것도 걱정이 돼. 그리고 그동안은 나 혼자라는 생각에 미워도 남편이면 시댁 식구며 가족이란 생각에 쉽게 버리지를 못하겠더라고. 언니, 형부가 소개해줬다는 변호사라는 사람 진짜 변호사 맞아. 내가 볼 때는 언니가 자꾸 이혼한다고 하니까 이혼 못하게 하려고 친구랑 짜고 언니 속인 것 같은데. 그리고 물론 미국이랑 한국이랑 법이 조금 다르지만 정신적 학대도 폭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증거만 있다면 충분히 언니 위자료까지 받으면서 형부랑 이혼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젠 언니 혼자가 아니야. 언니 진짜 가족인 내가 옆에 있어. 그리고 언니 형부랑 이혼하고 먹고 사는 거 절대 걱정하지 마. 내가 언니 하나 정도는 먹여 살릴 능력 충분히 되니까 나만 믿으라고. 정말이야? 정말로 나 연지 너 믿고 이혼해도 되는 거야? 당연하지 언니. 이제 언니는 혼자가 아니야. 언니 곁에는 동생인 내가 있다고. 연지야, 정말 고마워. 그러면 연지야, 나 좀 살려줘. 나 정말 여기서 나가고 싶어. 그리고 언니랑 대화하며 알게 된 건데 그나마 다행이라면 언니도 이혼할 생각에 평범한 시댁 식구들이 언니를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괴롭힌 것에 대해 핸드폰 음성 통화나 문자 같은 거를 증거를 몰래 모으고 있었더라고요. 형부는 절대로 언니가 자기랑 이혼할 수 없다고 했지만 혹시나 그게 형부와 이혼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바로 언니를 데리고 아예 짐을 싸서 나오게 됩니다. 제가 언니 짐 싸는 걸 도와주며 같이 나가려고 하자 형부며 시댁 식구들이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여보, 당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짓이긴요. 아무리 봐도 형부며 언니 시댁 식구며 전부 거지 같고 우리 언니 종처럼 부려먹고 못 살게 굴어서 제가 데리고 나가려는 거죠? 지금 감히 누구 마음대로 우리 집사람을 데리고 나가겠다는 거야? 집사람은 내 아내라고? 이봐 젊은 사돈. 미국에서 변호사하고 돈도 많다고 해서 좋게 보려 했더니 도저히 안 되겠네. 그리고 우리가 언제 며느리를 종처럼 부려먹었다고 그래? 솔직히 부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 우리가 걷어주고 공짜로 밥 먹여줘 입혀줘 재워줘 가족으로 그동안 받아주고 보살펴줬으면 그 정도 일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밥 먹도록 밥 해주고 옷 입게 옷 빨아주고 가족도 잘 수 있게 집안 청소해주고 그거 다 당신들이 아니고 우리 언니가 한 거 같은데 할머니. 할머니. 땜이야. 안 되겠다. 당장 네 동생 쫓아내버리고 너는 나랑 이야기 좀 하자. 그러니까 당장 네 짐 가지고 들어와. 어머니 죄송한데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요. 저 이 집에 할 만큼 했고 앞으로 저도 제 인생 살려고요. 그러니까 잘 있으라고 이 인간들아.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자꾸만 이러면 정말 재미없어. 당신 자꾸 이렇게 나면 이혼이라고. 당신이랑 이혼해도 이젠 상관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집 청소도 빨래도 밥도 당신이 알아서 해 먹으면서 살아. 그러면 난 이만 가볼게. 야, 당장 거기 서지 못하겠어. 야! 언니와 저는 그 후 부모님 집에서 지내며
남편 친구의 도움으로 언니 이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린 형부며 시댁 식구는 계속해 언니에게 연락해 괴롭히려고 하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언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면서요. 그런데 형부와 언니의 이혼을 준비하던 중 아주 놀라운 소식 하나를 알게 됩니다. 글쎄 형부가 언니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언니를 정신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이혼 사유는 충분했는데 바람은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100% 이혼 사유였죠. 그래서 저는 언니와 형부를 이혼시키며 형부에게 제대로 재산 분할도 받고 형부와 시댁 식구들에게까지 언니가 위자료를 받도록 도와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는 형부와 시댁 식구들이 기어이 일을 벌이더라고요. 언니에게 급하게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면서 형부며 언니의 시댁 식구며 다 같이 꼭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언니 시댁이 아닌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카페에서 형부와 언니 시댁 식구들이 만나자마자 꺼낸 이야기가 정말 누가 봐도 황당한 것이었어요. 여보, 다른 게 아니고 우리끼리 상의를 해봤는데 당신 부모님 집 그동안 처제 못 찾아서 팔지 못하고 있었던 거잖아. 그런데 이제 처제도 찾았겠다. 그만 그 집 정리하는 게 어때? 그래서 그 집 판 돈으로 우리 동생 집 하나 사주고 남은 돈으로는 우리 미국으로 비즈니스석 예약해서 관광 좀 하고 오자. 애미야, 내가 곰곰이 생각해봐도 그게 좋을 것 같다. 너야 뭐 계속 우리랑 살 테니 돈이 딱히 필요한 것도 아니고 사람도 없는 집 가지고 있으면 뭐해. 이참에 깔끔하게 정리하자꾸나. 저희 언니가 집을 나왔는데도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된 건지 감히 저희 부모님의 추억이 담긴 집을 멋대로 정리하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에 도저히 참지 못하고 폭발하고 말았죠. 이것들이 정말 미쳤나? 니들이 뭔데 우리 부모님 집을 멋대로 마음대로 하려고 해. 우리 부모님 집 파는 거 내가 절대로 허락 못해. 안 해. 사돈, 정말 계속 이럴 건가? 내가 미국에서 왔고 해서 그냥 파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내가 사돈보다 몇십 년은 더 먹은 사람으로 말하는 건데 어디 어른한테 혼 좀 나볼래. 그러나 정말로 혼나는 건 제가 아닌 언니의 시모였습니다. 저희 언니가 그 소리에 언니 시모 얼굴에 물을 뿌렸던 것입니다. 이 그지 같은 아이망구가 감히 내 동생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내 동생 건드리는 것들 내가 가만히 안 둔다고? 애미야, 네가 나한테 화를 내고 갑자기 왜 이러냐? 당신 무섭게 왜 그래? 언니 왜 이래? 혹시 미친 거예요? 왜 그러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 동생 건드리는 인간들은 절대로 용서 못해. 어떻게 찾은 동생인데 감히 내 동생을 괴롭혀? 그리고 오늘 내가 여기 나온 이유는 하나야. 우리 이혼해. 뭐? 지금이 이혼이라고 했어? 그래. 이혼이라고 했다. 내가 더는 네 놈이랑 니는 가족들이랑 엮이기 싫으니까 이혼하자고. 이혼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무슨 이유로 나랑 이혼할 건데? 너 뭘 잘 모르나 본데? 내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배우자가 잘못 없을 때는 아무리 원해도 이혼 못하는 거 몰라? 나처럼 꼬박꼬박 돈 잘 벌어와. 그렇다고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들처럼 딴짓을 해. 내가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네가 아무리 원해도 나랑 절대 이혼 못한다고. 너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냥 평생 우리 가족 뒤치다꺼리하면서 종처럼 살면 되는 거야. 맞다. 애미나 오랜만에 나한테 혼 좀 나볼래? 나한테 예전처럼 머리 좀 뜯겨볼 참이냐고? 그리고 능력도 없는 너 같은 거 지금까지 먹여주고 입혀줬으면 고마울 것이지. 어디서 이혼한다는 소리가 나와?
네가 이혼하면 앞으로 뭐 해먹고 살려고? 아마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면 즉시 노숙자나 돼서 길거리에서 굶어 죽겠지. 내가 참 어이가 없어서 듣자 하니까 정말 못 들어주겠네. 야, 이 미친 것들아. 이혼 사유가 없기는 왜 없어? 니들이 뭘 모르나 본데. 우리 언니 동생인 내가 변호사야. 그동안 우리 언니 이혼 못하게 하려고 이혼 사유 없다고 거짓말로 속여왔던 것 같은데 나한테는 절대로 안 통하지. 정신적으로 학대하면서 괴롭힌 것만으로도 이혼 사유 충분하다고. 이미 언니랑 내가 증거까지 다 모아놨어. 저제 어차피 변호사라 해도 미국에서나 변호사지 한국 변호사는 아니잖아. 엄연히 미국이랑 한국은 법이 다르다고. 어머, 형부 그러세요? 그런데 이걸 어쩌나? 우리 남편 친구 중에 한국에서 일하는 한국 변호사가 있어서 전부 알아보고 지금 말하는 건데? 그래서 알아보니까 형부인지 뭔지 너. 이 배불뚝이 아저씨야. 니놈이랑 니놈 가족들이랑 우리 언니 학대하고 괴롭힌 거 이혼하고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어. 그리고 우리 언니가 이혼할 수밖에 없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배불뚝이 아저씨, 너 우리 언니 몰래 바람 피우고 있었지? 니놈이 바람 피우고도 우리 언니한테 들키지 않을 줄 알았어. 그렇게 말하며 저는 제 핸드폰을 보여주었죠. 그러자 그곳에는 상간녀가 자신의 SNS 계정에 올려놓은 형부와 바람 피운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상간녀는 얼마나 멍청한지 저희 언니에게 걸리지 않을 거란 생각에 아예 대놓고 형부를 자기 남자친구라며 사진에 올려놓았던 거죠. 이걸. 세상에, 이 사진들 전부 뭐냐? 아들 너 정말로 애미 두고 바람 피우고 있었던 거냐? 뭐야? 그러면 오빠 정말 언니한테 이혼당하는 거야? 여보, 내가 전부 잘못했어. 그러니까 나 한 번만 봐주라. 내가 다시는 바람 같은 거 피우지 않을 테니까 용서해달라고. 내가 당신처럼 가족만 알고 일 잘하는 여자를 어디 가서 구하라고 이래. 그리고 이혼하면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도 전부 줘야 하잖아. 그러니까 당신 나 용서해줄 수 있는 거지? 어차피 당신 나랑 이혼하면 갈 데도 없잖아. 내가 갈 데가 없기는 왜 없으며. 내가 왜 먹고 사는 거 걱정하는데. 당신 내 동생이 돈 잘 버는 잘 나가는 미국 변호사인 거 벌써 잊었어? 나한테 우리 부모님 집도 있고 동생이 앞으로 나 평생 책임지고 먹여 살린다고 했어. 당신이랑 당신 가족들 나 가족 없다고 그동안 종처럼 부려먹으며 괴롭혔지? 나 이제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니거든? 나한테는 내 동생이 있다고, 내 진짜 가족. 그 후 언니와 저는 카페를 나왔고 형부는 그런 저와 언니를 향해 절규했죠. 아니야, 안 돼. 나 이혼하기 싫다고. 당신이랑 헤어질 수 없어. 그렇게 형부는 저희 언니에게 이혼을 당하게 되었고 언니는 재산분할과 함께 형부와 시모, 시누이에게까지 위자료를 받으며 제대로 끝을 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미국에 가정이 있으니 중간중간 미국에 다녀왔고요. 그리고 저희 언니가 형부놈이랑 이혼한 지 얼마 안 돼 아주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죠. 형부가 하던 식당이 쫄딱 망했다는 것이었어요. 알고 보니 형부놈 상간녀가 저희 형부를 만나기 전 결혼까지 약속했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를 두고 저희 형부와 바람이 났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간녀 남자친구가 그 사실에 앙심을 품고 인터넷에 형부와 형부 상간녀에 대한 걸 폭로해버렸고 하루아침에 소문이 나며 식당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형부놈 상간녀도 그 일로 직장에서 잘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언니네 전 시댁의 불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언니 신우가 시어머니 몰래 도박을 해서 도박비까지 졌는지 집이 아주 제대로 망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니가 형부와 이혼을 알게 된 사실인데 사실 언니는 부모님 집 말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신 형부와 시댁 식구가 몰랐던 재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니는
그 돈을 절대로 쓸 수가 없었다고 해요. 언니는 그동안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으니 언니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을 당연히 저를 만나면 저에게 줘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 돈으로 언니는 저희 부모님 집을 관리하고 세금 내는 데만 썼다고 해요. 그 말을 들으니 저는 괜히 언니에게 고마우면서 미안해졌습니다. 그 돈을 썼다면 진작 쓰레기 같은 형부놈과 이혼하고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언제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 저에게 주려고 그 고통 속에서도 참고 살아왔던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언니에게 그 재산을 전부 양보해 주었어요. 어차피 저는 미국에서 읽어놓은 것도 있고 가족인 제가 곁에 있지만 언니에게도 뭔가 힘이 될 것이 필요해 보였거든요. 그러자 언니가 추억이 담긴 부모님 집만큼은 저와 공동명의로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형부와 이혼 후 저는 언니를 미국으로 데려왔습니다. 아무 가족도 없는 한국에서 혼자 지내느니 미국에 가족들이 있는 저와 함께 가서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았거든요. 언니도 그러고 싶다고 했고요. 저희 남편과 딸은 언니를 보자마자 정말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저희 양부모님은 저희 언니를 보더니 당신들에게 딸이 하나 더 생겼다며 기뻐해 주셨습니다. 한국에 있는 부모님 집과 산소는 언니와 제가 계속해 잘 관리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는 언니를 미국에 있는 한국어 잘 아는 한국계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을 받도록 해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언니가 아직 영어를 잘할 줄 모르니 한국어 잘하는 의사에게 상담을 받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언니에게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살집 구해주었고 언니는 미국에서 빵집을 열고 싶다며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영어와 함께 제빵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언니의 삶을 제가 열심히 옆에서 응원해 줄 생각입니다. 가족인 언니와 다시 만나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렇게 앞으로는 더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합니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이런 저와 언니에게 모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사연을 쓰는데 도움을 준 저희 남편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길 바랍니다.